피파가 이번 월드컵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손흥민 한 125명어치 역대 최대 매출을 꿈꾸는 이 북중미 월드컵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파가 회원국이 UM보다 더 많아요. 구매 시점, 날씨, 좌석,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티켓 가격을 완전히 조정해버리는 거예요. 요 수입은 그대로 피파 계좌에 꽂히는 거야. 당장 11년간 미국 검찰이 축구계 부패를 수사했는데 힘센 형, 아는 형 불러다가 유세 떨고 있다. 1982년 이후에 개최된 월드컵을 전부 전수조사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저희 체코 이겼고 그 다음에 멕시코 남아공전을 앞두고 있죠. 우리 32강 꼭 가요. 화이팅! 근데 그거 아셨어요? 우리 채널은 돈 얘기해야 되잖아.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정말 엄청난 규모의 쩐이 오가는 역대 최대 돈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에서 돈 계산은 4년 묶어서 사이클로 계산하거든요. 이번 대회 사이클에서만 피파가 벌어들이는 돈이 130억 달러. 직전 카타르 사이클이랑 비교해도 72% 늘어났대. 손흥민 선수 추정 순자산이 1,518억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피파가 이번 월드컵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손흥민 한 125명어치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또 그거 궁금하잖아. 이번 월드컵 끝나고 누가 호주머니에 돈 챙길지, 그 콩고물이 지역사회에 떨어질지, 티켓값만 올려서 관중만 호구 잡히는 건 아닐지. 월드컵과 관련한 돈 얘기 오늘 싹 다 알아보겠습니다. 이 뒤에 숨겨진 정치 이야기도 있으니까 재밌어요. 따라오숑. 챕터 1. 축구의 민주화인가? 피파의 돈벌이인가? 역대 최대 매출을 꿈꾸는 이 북중미 월드컵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 스위스 이탈리아 국적의 변호사 출신이고 원래 UEFA 찍고 2016년에 피파 회장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내리 3년임. 근데 어떤 공약으로 당선됐을까요? 역대급 돈 폭탄. 피파가 매년 회원국들한테 주겠다고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500만 달러. 내년에는 피파 회장 선거가 또 있어. 그럼 4연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인판티노가 짱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최대한 뽑아먹자. 뭐를? 자기 임기에 두 번째로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을. 어떻게? 피파가 뭘로 돈을 버는지 다 아시죠? 중계권, 티켓, 마케팅 순으로 돈 벌거든요. 요 수입은 그대로 피파 계좌에 꽂히는 거야. 요거 세 개를 한 방에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 바로 참가국 수를 대폭 늘려버려. 그럼 대회가 많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중계권과 티켓, 마케팅, 수익이 다 오른다. 그래서 인판티노가 2016년에 취임하고 그리고 이듬해에 북중미 월드컵 참가국 수를 48개국으로 확 확대해버립니다. 자연히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늘었고요. 대회 기간도 39일로 연장됐죠. 중계권료 당연히 올랐지. 요번에 중계권 수입만 39억 달러.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피파는 더 많은 나라에게 월드컵을 밟을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하지. 하지만 그보다 이 따라오는 이 수익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야. 참가국 수만 늘린 게 아니야. 티켓 프라이싱에도 변화를 줘. 이번에 다이나믹 프라이싱 티켓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해요. 이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 구매 시점, 날씨, 좌석,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티켓 가격을 완전히 조정해버리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티켓 값이 달라지는 거라서 비행기표 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티켓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7월 19일에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결승전 열리잖아. 그 티켓값 얼마인 줄 알아? 최고가 티켓이 1990달러.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이거는 2022년 카타르 결승전 최고가보다 수배가 더 높아요. 이러다 보니까 팬들 원성이 엄청나게 컸죠. 안 팔리는 티켓도 막 남아 돌기도 했고 피파에 막 항의 편지 보내고 난리였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거들었어. 나는 그 돈 내고 못 본다 이렇게. 법무부도 하도 난리가 나니까 이 조사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수익은 피파가 버는데 그럼 비용은 누가 치르나?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지역사회가 다 부담합니다. 이 개최 비용은 미국 내 11개 개최 도시가 분담해서 낸다고 해요. 뉴저지시는 이거 비용 메꾸려고 경기장으로 가는 열차 티켓 값을 엄청 높였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또 내렸어.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난 거지. 결국 종합해서 피파는 이번 중계권으로 39억 달러를 벌고요. 티켓으로는 한 30억 달러를 벌어요. 마케팅으로는 한 18억. 그리고 또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합쳐서 총 얼마를 버냐? 89억 달러.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한 37억 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웃도는 숫자죠. 피파 돈 많이 버는 거 알겠다 이거야. 그럼 이게 궁금하잖아요. 챕터 2. 지역사회에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나? 지역사회에 얼마나 월드컵이 끼치는 영향이 큰가?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피파랑 전문가들이랑 의견이 완전히 달라요. 일단 피파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게 있어. 북중미 월드컵이 글로벌 GDP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봤더니 409억 달러로 이들은 추산합니다. 경기가 제일 많이 열리는 미국으로 한정해서 보면 172억 달러 효과가 있다고 보죠. 18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윤 선생 영어 교실이 들어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인판티노는 이 엄청난 GDP 효과를 이렇게 표현해요. The significance of the World Cup will remain seismic. 월드컵의 영향력은 seismic 할 것이다. seismic 뭐야? 이게 고대 그리스어 사이즈모스, 지진 뭐 이런 뜻에서 유래됐다고. 대격변 이런 걸 얘기할 때 seismic shif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판티노 얘기는 월드컵 한 번이 거의 지진처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거라 이 말이에요. 자신감이 대단한 거지. 하지만 이런 인판티노 발언에 어떤 전문가들은 시큰둥해요. 골드만삭스 있잖아. 거기서 불과 며칠 전에 보고서를 하나 내. 월드컵은 실질 생산력에 끼친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 장기적인 영향력은 사실상 전무. 1966년 이래 월드컵이 14번 개최됐다고 해요. 카타르 빼고 14번 중에 12번이 재정적 손실을 입었대. 한일 월드컵도 48억 달러 손실이 났다고 보고서는 주장합니다. 2002년 기억하시는 분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재부가 이런 발표를 해요. 한일 월드컵으로 거둔 경제적인 효과가 26조 원이 넘는다고. 당시 기재부 발표는 그 당해 연도에 국한해서 경제적 비용을 산출한 걸 거 아니에요. 월드컵을 위해 따로 지었던 경기장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그 경기장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돈을 뽑았는지, 본전을 뽑았는지 그거에 대한 비용은 그 결과값에 담지 못했죠. 우리 인천 무닥 경기장 다들 기억해요? 그게 한일 월드컵 때문에 지었거든요. 아이돌 콘서트 같은 걸로만 가끔 쓰이고 체육 경기장으로는 거의 잘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인천시도 무려 20년 동안 이 경기장을 두고 계속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있어요. 지난해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찾겠다면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고. 경기장이 하도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리니까 요새 월드컵은 추세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직전 카타르 월드컵은 조립식으로 경기장을 임시로 짓고 대회 후에 해체를 했죠. 그리고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이 월드컵을 위해 따로 새로 지어진 경기장은 한 곳도 없어요. 원래 있던 풋볼장을 축구 경기에 맞게 개조해서 쓴다고 해요. 풋볼장 잔디는 조금 더 푹신푹신하거든. 사람들이 몸싸움을 많이 하니까. 근데 아직도 경기장이 풋볼장 잔디로 깔려 있어가지고 예선전 치를 때 선수들이 힘들었다고 뭐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기까지 들으면 월드컵 치른다고 지역사회에 떨어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돈 버는 건 FIFA인 것 같은데 FIFA는 그 돈을 다 어디다 쓸까요? 챕터 3. FIFA의 영향력 어디까지 뻗을까? FIFA가 회원국이 UM보다 더 많아요. 총 211개국이죠. FIFA는 월드컵을 통해서 벌어들인 상당 부분을 회원국들한테 쏩니다. 전 세계 축구협회에 4년마다 주는 돈이 800만 달러에 달해요. 이 중에 300만 달러는 무조건 축구 개발 프로젝트에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FIFA 돈 버니까 좋네. 축구 진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네. 근데요, 만약에 이렇게 점점 덩치를 키우는 FIFA가 축구만 하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 단체가 너무 커져서 단순한 스포츠 조직이 아니라 글로벌 권력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FIFA한테 압력이라는 걸 좀 받은 적이 있어요. 2024년이었죠. 축구협회에 문체부가 감사를 들어갑니다. 기억나시죠? 홍명보 감독이랑 클리즈만 감독의 선임 결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감사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FIFA가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협회 운영의 자율성과 제3자, 그러니까 여기선 정부죠. 정부의 간섭을 받지 말라는 그 원칙을 강조한 공문이었어요. 만약에 간섭을 받으면 제재 가능성도 경고를 했다고. 정확히 보도가 나오진 않았는데 FIFA가 말하는 제재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는 거를 말해요. 이렇게 FIFA가 나서니까 팬들은 아주 원성이 엄청났어요. 일단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이 박탈될까 봐 걱정도 많이 했고 무슨 FIFA 내정 간섭 아니야? 이런 식의 불만도 많았고요. 정몽규 회장은 이 공문 받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기자들 불러다 놓고 인판티노 회장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랬어. 이걸 보고 우리 축구 팬들은 힘센 형, 아는 형 불러다가 유세 떨고 있다 막 이렇게도 말하더라고. 어쨌든 지금 2년이 흘러서 우리 법원은 이 당시에 축구협회가 클리스만이나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우리 정몽규 회장은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사임을 표명했고 FIFA가 이 개별 국가에 간섭하는 이 외압도 문제인데 인판티노 개인이 정치 권력을 상대하는 것도 굉장히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또 등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인판티노가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트럼프와 굉장히 밀착합니다. 트럼프가 제일 탐내하는 거,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 뭐예요? 돈이 많아도 가질 수 없었던 그거, 노벨 평화상이잖아. FIFA 이거 만들어져 버립니다. 없던 상인데 지난해 신설해가지고 12월에 이른바 FIFA 평화상. 축구는 세계를 통합한다. 이걸 12월에 트럼프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억제에 막대한 공을 세웠다. 근데 이거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트럼프 뭐 했는지 기억나? 베네수엘라 가서 마두로 축출해왔어. 그린란드 뺏어오겠다고 하고 그리고 3월에 이란 전쟁 터뜨렸죠. 상만 수여한다고 끝날까?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거 또 뭐야?
돈이잖아. 피파가 뉴욕 트럼프 타워 17층 피파 이름으로 임대해버립니다. 임대료는 그대로 트럼프 가족한테 꽂히는 거예요. 근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여기 텅텅 비어있대.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는 거야. 이 판은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 같아요. 인판티노 돈 주고 상 줬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해 미국 법무부가 피파가 연루됐던 축구 부패 스캔들 사건을 기소 철회합니다.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수사 대상에 축구 비리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러면서 당장 11년간 미국 검찰이 축구계 부패를 수사했는데 마지막 단에서 갑자기 발을 슬그머니 뺀 이상한 형국이 된 거죠. 피파는 개별 국가가 축구협회들 징계하고 이럴 때는 뭐 자율권 침해 이러면서 노발대발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목숨줄 그리고 돈줄을 쥔 초강대국 미국 앞에서는 철저하게 정경유착을 통해서 면죄부도 받아내고 실익도 챙겼죠. 월드컵 우승자는 경기를 통해 결정되죠. 근데 경기장 밖의 승자는 피파일 것 같아요. 축구는 90분간 심판의 감시 아래 공정한 경기를 치르는데 그럼 피파는 누가 감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클래스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축구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